미국의 뉴스 매거진 US 뉴스는 매년 다양한 변수를 토대로 국가별 국력 랭킹을 발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인정되는 순위로 단순히 GDP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외교 정책 등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순위가 부여되죠. 그런데 한국이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넘어 8위로 평가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성장을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길 바라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은 한국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1951년 10월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의 사설란에 등장한 후 1955년 다시 한번 인용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5년 유엔은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유엔 한국위원회를 파견했는데 당시 인도 대표로 참석했던 메논이라는 학자는 한국에서 경제재건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며 마음대로 떠들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성장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고 만약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낸다면 한국식 표현으로 손에 장을 지진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아마 당시 한국을 방문한 모든 이들의 느낌은 이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은 이 두 가지 불가능한 목표를 모두 이뤄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10손가락에 꼽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메가더 장군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이 나라가 복구되려면 최소한 1세기는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일간지도 인도 대표도 메가더 장군도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 1세기가 가기 전에 쓰레기통에서 자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장미를 피웠고 100년이 아니라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기적이라고 부르죠. 경영학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인물은 한국의 발전을 진짜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뤄낸 성과 중 가장 놀라운 성과는 대한민국이다라면서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역사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죠. 특히 그는 박정희라는 지도자의 등장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인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이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 따라하기에 열중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숫자로 좀 살펴볼까요? 최초로 집계가 된 1964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255달러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최빈국 가나나 가본 같은 국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릿고개 등을 거치며 평소 배를 골던 이들은 먹을거리가 생기면 뱃속에 저장해 두던 시절이었죠. 따라서 196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밥그릇 크기는 600ml로 상당히 컸는데 경제발전과 더불어 육류 섭취가 늘며 밥그릇은 2000년대 290ml로 절반 이상 감소합니다. 고열량 식품 설치가 늘면서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죠. 50년 전 255달러, 즉 9만원에 불과하던 1인당 GNI는 2019년 기준 33,720달러로 150배 가까이 증가했죠.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득도 통계를 시작한 1963년 5,990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502만원으로 50년 만에 1000배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4인 도시 근로자 가구 기준 622만원을 기록했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1966년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0.7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기준 456.6대로 거의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수출 규모를 살펴볼까요? 1억 달러라는 상징적인 수출액을 도달하기까지 1964년에는 307일이 걸렸지만 2021년 기준 하루에 21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니 1억 달러 수출에 고작 1시간 남짓 걸리는 시간입니다. 1961년 4,09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2020년 기준 5,128억 달러로 증가해 세계에서 7위권 수출국으로 발돋움했고 이제 5년 뒤면 일본을 넘어 세계 5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저렴하게 원자재를 사 비싼 값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듯이 한국의 경제발전은 괜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국력으로 나타내보면 전 세계 몇이나 될까요? 이런 국력 순위를 보여주는 보고서가 얼마 전 미국에서 발표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과 함께 미국의 대표 언론으로 꼽히는 US 뉴스는 매년 전 세계 국력을 측정해 The World Most Powerful Country, 즉 국력의 순위를 부여해 랭킹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2021년도 순위에서 한국이 전 세계 8위의 국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사상 최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인 BAV그룹과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8위로 한 단계 올라섰죠.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7,000명을 대상으로 78개국에 대한 인식을 76개 지표로 평가한 것인데요. 평가 요소로는 지도자의 리더십 역량,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외교 정책, 군사력 등 5가지 요소의 평균치를 계산해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리더 역량 36.1점, 경제적 영향력 63.7점, 수출 호조 88.7점, 정치적 영향 34.4점, 국제외교 61.1점, 군사력 87.4점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단순히 GDP만으로 산정한 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한국은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됐지만 5년 뒤 북한군의 기습 침략을 받습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전쟁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개입하게 되죠. 한국을 돕기 위해 파견된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총 17개 국가가 실제로 전쟁에 참가했고 스웨덴, 인도 등의 5개 국가는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던 국가들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위기에 놓인 한국을 위해 발벗고 나섰죠. 그리고 3년간 지난하게 이어지던 한국전쟁은 겨우 휴전을 맞았고 이후 한국은 독재를 거쳐 1987년 자유총선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20세기 세계 경제는 한국 없이는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강한 임팩트를 남겼죠. 간단히 한국보다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을 보자면 1위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 패권을 쥔 미국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 시대의 막무가내시 외교 정책으로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어 2위는 중국으로 세계 1위에 달하는 인구수가 만들어낸 내수시장,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세계 공장으로 군림하던 중국은 이제는 미국에 이은 제2의 강대국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중국 특유의 물고 늘어지기 전략과 우기기 전략으로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민폐국이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패권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충돌과는 별개로 1대1로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전부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한 프로젝트로 만약 중국의 꿈이 전부 이뤄진다면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그 뒤로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가 이어지고 지난해 8위에 랭크됐던 이스라엘은 11위로 하락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한 단계씩 상승하면서 각각 9위와 10위에 포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두 순위 앞선 일본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국이 일본 경제를 추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통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볼 때는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였을까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일본과의 경제력 차이를 빠르게 좁혀왔죠. 1970년 기준 일본은 한국보다 23배 높은 GDP를 기록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추격을 시작해 2018년 3.1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GDP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일정한 환율로 변하는 지표로서 PPP 기준으로 1인당 GDP를 산출하면 각 국가 국민들의 실질 소득과 구매력, 생활 수준 등의 소득 분배 수준을 확인할 수 있죠. PPP 기준 1인당 GDP는 물가를 반영한 국민 1인당 구매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같은 돈을 벌더라도 물가가 비싸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적어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낮고 물가가 낮으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아진다고 평가하죠. 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목 GDP는 각 국가의 통화 단위로 산출한 GDP를 미국 달러화로 단순히 환산한 것으로 일정 기간 각 국가가 생산한 부의 총량과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명목 GDP가 높을수록 국가 전체가 더 부유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4월 6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020년 일본과 한국의 명목 GDP는 각각 5조 490억 달러와 1조 631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3배 가까이
가깝게 더 잘 산다고 단순히 평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를 국가 전체의 부와 개인별 소득 분배 수준을 함께 반영한 PPP 기준 GDP가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일본은 국가는 부유해도 국민은 부유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다른 방향으로 달립니다. 4월 29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과 일본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한국 42,728달러, 일본 42,2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예상보다 빨리 일본을 추월한 이후 3년 연속으로 일본을 앞지르고 있죠. 지난 2017년 당시 한국 PPP 기준 1인당 GDP는 41,001달러로 집계돼 전체 35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174달러 뒤진 4827달러로 20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한국이 OECD가 1970년부터 GDP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50년 만에 관련 통계에서 일본을 처음 추월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PPP 기준 1인당 GDP는 앞서지만 명목 GDP나 국민 총소득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던 한국의 GDP 지표를 따라잡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4월 중순 하라다 유카타 일본 나고야 대학 교수가 온라인에 기고문을 게재하자 일본 우익 네티즌들은 한국과의 비교 자체가 불쾌하다거나 이와 같은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죠. 하라다 교수는 왜 일본이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기고문에서 개인의 실질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풍요로움의 상징은 PPP 기준 1인당 GDP인데 일본은 풍요로움의 지표에서 한국보다 가난해진 상태라며 선진국 중 일본의 생산성이 낮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낮다는 의미이며 다시 말해 가난하다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본은 단 한 번도 미국을 추월해 본 적 없으며 추월은커녕 추월당하는 일본에 필요한 것은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나라를 배우는 것이 아닐까라며 글을 맺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얼마 후에 모든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서게 될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